음운 변동의 종류 중 이제 비음화와 유음화 들어가 봅시다. 이 화라고 하는 것이 될 화라고 했죠. 그러니까 비음화가 된다. 비음이 된다. 유음이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 의미를 잘 생각해 보시면 원래 비음이었던 애가 비음화 될 필요는 없겠죠. 그쵸? 그러니까 비음이 아니었던 것이 발음하면서 비음으로 발음이 된다. 이 소리일 거고요. 유음화도 마찬가지로 유음이 아니었던 것이 유음으로 발음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비음은 뭐가 있었어요? 그치. 니은, 미음, 이응 이렇게 있었고요. 유음은 딱 하나, 리을이 있었죠. 그쵸? 그러면 얘네들로 발음이 되는 것 어떻게 되는지 하나씩 가봅시다. 비음화는 아주 조금 복잡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 3가지 정도로 나누어서 설명을 드릴 건데 가장 일반화되어 있는 우리가 알고 있는 비음화는 요거예요. 앞 음절의 끝소리가 우리가 음운 변동이라고 하는 건 두 음절 사이에 생기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첫 번째로 배웠던 음절의 끝소리 규칙은 그 음절 자체에서 받침에서 나는 현상이었잖아요. 그래서 걔는 엄밀하게 따지면 음운 변동이라고 보지 않아요. 그런데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있은 후에 음운 변동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 음절의 끝소리 규칙을 무시하고서 음운 변동을 가르친다 라고 하는 건 애매했던 게지. 그래서 그 아이도 음운 변동으로 집어넣지만 사실 음운 변동은 이렇게 두 음절이 만났을 때 앞 음절의 끝소리, 받침이죠. 끝소리와 뒤 음절의 첫 소리가 만나서 변화를 일으키는 것이 음운 변동이에요. 꼭 이렇게 두 음절 사이에서 일어난다 라고 보시면 돼요. 만약에 단어 수가 3음절이야. 3음절이면 여기에서 이렇게 일어나고 그리고 또 여기에서 또 이렇게 일어날 수는 있으나 이 1음절의 아이와 3음절의 아이가 서로 어떤 교류를 이룬다? 이건 삼각관계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럴 일은 절대 없어요. 물론 이렇게 두 개 사이에서 딱 한 개의 음운 변동만 일어나는 건 아니고 뭐 2개, 3개 일어날 수 있고 여기서도 마찬가지이지만 여튼 음운 변동이 일어나는 환경은 이렇게 두 음절 사이에 첫 음절의 끝소리, 뒤 음절의 첫 소리가 만나서 일어나는 것이다. 일단 이거를 정확하게 알고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비음화도 마찬가지예요. 비음화도 앞 음절의 끝소리, 앞 음절의 끝소리가 뭐든 다 들어가겠죠. 기역부터 뭐 자음군까지, 그치? 뭐 이런 애들까지 누구든지 다 들어갈 수 있어요. 하지만 발음상으로는 어떻다고 그랬더라? 그쵸? 7개만 발음이 된다라고 했죠. 우리는 음운 변동이 발음할 때 일어나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 발음상의 현상이다 라는 것을 까먹으시면 안 돼요. 그래서 지금 앞음절의 끝소리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발음상에서의 끝소리를 말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랬을 때 발음상이니까 가느다란 물방울 얘네들만 발음이 될 거잖아요. 그 중에서 우리 평파열음화 기억나세요? 기역과 디귿과 비음만 연리를 한다. 그쵸? 그래서 그 아이들이에요. 발음상 기역, 디귿, 비읍, 평파열음화. 그치. 평파열음이 발음이 되었어. 그렇게 된 상태에서 두 번째 음절을 만났는데 두 번째 음절에 누가 있더냐? 비음이 있더라 이거예요. 비음이 있는데 선생님 하나를 빠뜨렸네요. 왜 이응이 없나요? 이응까지가 비음인데 그쵸. 원래 비음은 이렇게 3개인데요. 첫 소리에 이응이 들어가면 어떻게 되죠? 그쵸. 소리값을 하지 못하죠. 그죠? 그래서 음가가 없는 이응이 되어버려요. 그러니까 얘는 여기에서 비음의 역할을 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런 음절이 있다면 이잖아요.
아가 되는 게 아니라 앙이 되는 건 이 아이가 음가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음가 있는 이응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하지만 이 아이는 없어도 앙이라고 발음은 똑같이 돼요. 그쵸? 그러니까 얘는 사실 이응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그래서 이응이 첫 소리에 오게 되면 비음화를 일으키는 조건이 되지 못해요. 그래서 시험에도 은근히 잘 나와요. 니은, 미음, 이응까지 써놨으면 아하, 날 갖고 놀리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니은, 미음, 비음이 오게 되면 이 받침에 있던 기역은 이응으로 발음이 되고요. 디귿으로 발음이 됐던 아이는 니은으로 발음이 되고요. 비읍으로 발음이 됐던 아이는 미음으로 바뀌어서 다시 발음이 된답니다. 그러니 이응, 니은, 미음 모두 어때요? 비음이죠. 그러니까 파열음이었던 이 아이들이 이렇게 비음화되어서 발음된다 해서 비음화인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러면 왜 기역은 이응이고 이건요 정해져 있어요. 기역이 니은으로 발음되거나 이러지 않아요. 얘네들은 꼭 같은 조음 위치에 있는 비음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연국의 음인 기역의 같은 위치에 있는 비음, 이응으로 발음이 되는 거고요. 치조음 같은 위치에 있는 비음, 니은으로 발음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맨 처음 양순음, 입술 소리의 비음으로 있는 미음으로 발음이 되는 거랍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예전에는 이제 시험에 엄청 잘 나왔었는데 지금은 이렇게까지 어렵게 문제를 내시지는 않으시죠. 여튼 좀 난이도 있는 학교에서는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알고 계셔야 할 것 같고요. 그렇게 해서 지금 앞음절의 끝소리가 이렇게 파열음으로 평파열음으로 발음될 때 뒤에 첫 소리가 비음, 니은, 미음으로 오게 되면 이렇게 이응, 니은, 미음으로 바뀌는 현상을 첫 번째 비음화 현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얘들은 여러 가지가 있죠. 우리 뭐가 있을까요? 국문학 할 때 국문 하게 되면 지금 기역으로 발음이 되고요. 그리고 미음, 비음이 왔죠. 그럼 이 비음이 얘한테 영향을 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역은 뭘로 변환됐죠? 이응으로 변환됐죠. 그래서 국문 이렇게 발음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비음화 첫 번째 알아보았고요. 그리고 나서 두 번째를 보시게 되면 이라고 하려고 했는데 벌써 8분이 지났네요. 두 번째로 이어서 한번 볼까요?